자, 11월 6일 테스트 친 거 우리 이제 풀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다각형 찾으래요. 다각형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면이 생겨야 되는데 이때 각이 생겨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다각형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니은은 갇혀 있지 않으니까 안 되죠. 그리고 각이 생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직선들만 있어야 돼요. 근데 직선이라고 보다는 선분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선분. 끊어져 있어야 되지.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은 보세요. 여기 곡선이 생기니까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각형은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름은 뭐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지? 여기 이름이 다 각이니까 각의 개수만 보면 된다고 그랬죠. 각의 개수에다가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맞고 특징을 우리가 찾으려고 했는데 변의 길이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 2개만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각의 크기가 나왔으면 이거 적어 놓을 테니까 노트에다 틀린 사람은 노트에다 하세요. 특징은 아까 했지 뭐라고 그랬지? 변의 길이부터 합시다. 변의 길이,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삼각형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그냥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는 우리가 다각형의 성질만 이용하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오각형이잖아요. 그쵸? 여기에 있는 각을 우리가 XY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Z라고 할까요? Z. G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3개 다 합치면 5개 다 합치면 여기 90도겠지 당연히. 다 합치면 몇 도냐? 우선 오각형의 총 내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각을 구하는 공식은 180 곱하기 n-2가 됩니다. 그래서 오각형이 되니까 여기다 이 자리 n자리에다가 쌤이 이게 뭐라고 했어? 네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3. 그래서 540도가 되겠지. 그럼 두 번째에서는 난 이 Z를 표현하고 싶거든. Z. 그러면 이게 X와 Z가 미지수가 2개가 있긴 한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미지수가 있다는 거는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숫자가 있든 뭐가 있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선생님 재채기나 올라간다. 우선 다 합치면 x 더하기 z 더하기 120도 더하기 100도 더하기 90도가 몇 도가 되는 거예요? 540도가 되죠. 밑에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z는 540도에서 미안합니다. 540도에서 여기 있는 값을 다 빼고 그 다음에 x까지 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빼보자. 그러면 310도 빼고 빼기 x를 빼는 거지. 그럼 결론은 230도 빼기 x가 돼요. 그럼 여기 z 대신 쌤이 230도 x, 230도 빼기 x라고 해볼게. 여기까지 알아낸 거야. 그럼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자리 y랑 230도 빼기 x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180도가 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x 빼기 y거든요. 그럼 선생님 얘들 둘이 보세요. 얘들 둘이를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이 230도는 x 빼기 y 더하기 180도가 되거든요. 그럼 다시 180도를 어떻게 하면 돼? 1로 이항시키면 되죠. 그럼 x 빼기 y가 되죠. 결론이 얼마 된다? 50도가 된다. 이제 이거는 구조적인 거죠. 구조적인 모양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쌤이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2번에서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순서를 바꾸는 거야.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80 빼기 y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됐죠? 180 빼기 y.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 다 합치면, 다시 다 합치면 120도 더하기 100도 더하기 90도 더하기 x 더하기 180도 빼기 y, 이게 540도지. 그럼 x 빼기 y가 나오니까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알았죠? 새롭게 미지수를 잡는 방법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좀 쉽긴 합니다. 쉽긴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다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각의 크기가 외각의 크기의 비가 있어요.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비율이 왜 있다고 그랬죠? 비율은 원래 있는 숫자를 똑같은 수로 나누거나 곱해서 만든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첫 번째 해야 되지. 원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는 거야. 원래 수 찾기. 그러면 5하고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내각과 외각의 크기니까. 그지? 그래서 원래 크기는 미지를 써서 5x, x라고 둘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들끼리 특징을 알아. 내각하고 외각을 합치면 얼마예요? 항상 180도죠. 이거 180도가 되는 거야. 그럼 x가 얼마? 30도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다시 여기를 2번에 집어넣으면 원래 값이 얼마가 된다? 원래 값이 150도랑 30도가 되겠네 라는 거지. 됐죠?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각을 내가 바로 찾을 수 있어. 요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외각과 내각의 크기 비가 나오면 원래 값을 요래. 여기 비율을 요렇게 만드는 거야, 항상. 그래서 항상 뭐가 되게? 180이 되게 해야 돼요. 요렇게 나와줘야 돼. 자, 그럼 대각선의 개수를 찾으려면 또 공식이 있죠. 대각선의 공식은 n-3 곱하기 n 나누기 2를 해주어야겠지. 공식 모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는데 얘를 이용하는 게 내각을 이용하는 게 나아요? 외각을 이용하는 게 나아요? 이름을 구할 때는 내각, 외각 다 써도 되지만 외각이 나오면 외각을 이용하자 그랬다. 왜? 외각은 360도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이게 30도가 되니까 정다각형이라서 그럽니다. 정다각형. 30도가 되니까 3으로 나누면 12가 돼요. 그래서 얘는 12각형이 되죠. 정 12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12만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각의 크기가 144도니까 뭘 써야 돼? 내각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을 또 써야겠지. 또 공식을 써보도록 하자. 자꾸 쓰다 보면 우리가 외워지니까. 180 곱하기 n-2 이게 얼마? 1440이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좀 빨리 하는 사람은 좋긴 좋은데 안 되면 차근차근 해야 되고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180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8이 나오고 그럼 n은 10이 나옵니다. 그럼 10입니다. 그럼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꼭지점의 개수는 당연히 이름하고 똑같으니까 10개가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만족하는 다각형을 구해보래요. 만족하는 다각형. 만족하는 다각형. 모든 변의 길이가 같고 모든 각이 크기가 같다. 아, 그럼 얘는 정씨구나. 정씨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한 개의 크기가 60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쌤이? 외각을, 정다각형 외각을 이용하라 그랬지. 외각은 120도가 되겠네요. 합쳐서 180도가 되니까. 맞죠? 한 내각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어우, 야, 한글을 안 읽었어. 외각의 크기가 내각의 크기보다 60만큼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각하고 여기가 차이가 60이야. 그럼 여기서 60을 빼면 얘들이 같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거 나오면 되게 간단해요. 60만큼 차이가 난다는 소리는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내각하고 외각이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각이 60도가 더 크니까 60을 빼면, 응? 여기에서 60을 빼면 얘들 둘이 어떻게 돼? 똑같겠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60을 빼면 되잖아. 그럼 120이 나오죠? 나누기 2하면 얼마? 60이지. 그럼 외각은 6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거는 지금 미리 풀어놓은 거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60도야. 그럼 우리가 360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몇 각형? 육각형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정육각형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시 외곽 크기하고 이게 크기 60도 차이 나면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 정다각형은 외곽의 크기를 알아내는 게 이름을 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건 아예 공식이 있다고 그랬죠, 쌤이. 이거 합치면 몇 도 돼야 돼? 130도가 돼야 돼.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았죠? 요렇게 생기는 도형은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 아니라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그럼 이거 합치면 360도거든. 그런데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합쳐도 360도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세 개 합친 거는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또 10번씩 쓰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할게요. 자, 7번 문제도 고정화된 문제입니다. 고정화된 문제. 여기랑 여기가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나누기 2는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정리해 봅시다. 각 BAC 나누기 2는 각 BDC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잘 보셔야 돼. 어떤 상태일 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 ABC의 삼각형의 하나가 내각이 2등분 될 때와 외각이 2등분 돼서 생기는 삼각형이 생길 때요. 그러니까 이 모양은 아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증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증명하는 거는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내가 좀 잘하고 싶어. 그러면 증명하는 거를 우리가 잘 해주면 돼요. 증명이 안 되면 통째로 외우셔야 되고. 자, 우선 여기 있는 것들을 모르겠으니까 미지수로 한번 더 볼게요. 예를 스몰 a, 스몰 a. 얘는 스몰 b, 스몰 b라고 되겠죠. 선생님이 도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분리해서 생각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 여기 a, b, c를 한번 볼 거예요. 됐지? 그럼 여기가 60도고 여긴 당연히 2a가 될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이 외곽을 보려고 그랬지. 얘가 2b가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a 더하기 60도는 당연히 2b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삼각형은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 찾을 거예요. 여기가 DBC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 항연이가 A죠. 여기는 2B죠. 2B란다. 여기도 B죠. 여기가 X야. 여기가 X가 됩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방정식 만들 수 있겠네. A 더하기 X는 B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선생님이 우리 눈만 있으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얘들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 우리가?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거지.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면 우리는 등호의 법칙, 등식의 법칙에 의해서 뭐의 법칙? 등식의 법칙. 선생님, 법칙이 뭐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걔만 잘 기억하면 되지. 똑같이 2로 나누어 줘도 되니까 a 더하기 30은 b가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밑에 있는 거하고 얘랑 어때요? 모양이. 이 x만 다르고 다르죠. 그래서 x 값이 얼마다? 30. 그래서 이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인데 이것보다 우리는 그냥 고정화된 문제니까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7번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애들이 제일 중요한데 안 되는 거는 연습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문제는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부채꼴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는 요겁니다. 그래도 호의 길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 공식이 있죠.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찾아낼 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 찾아낼 건 뭐야? 반지름이랑 중심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호의 길이가 나와요. 그럼 몇 개를 알아야 돼? 하나, 둘, 세 개지. 세 개니까 반드시 두 개는 줘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세 개의 관계식이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무조건 두 개는 주어져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한 개의 정보를 가지고도 내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 해주는 거는 여기에 고정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호의 길이부터 해보자. 정보 찾아볼게요. 4. R 나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70도. 됐죠? 그럼 요 90도를 해도 반대로 해도 되긴 되는데 270도. 그럼 중심각이랑 반지름이 나죠. 그럼 당연히 뭐 한 개 남은 호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넓이도 한번 구해요. 넓이는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게 또 넓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도 보세요. 또 뭐고 뭐? 반지름, 중심, 호의 넓이다. 자, 반지름 줬고요. 중심각 줬고요. 그러면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뭘 하나 찾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필요한 자리에 넣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꼭지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꼭지점의 개수는 주어진 도형의 이름에 의해서 공식이 조금씩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좀 해볼게요. 자, 기둥은 꼭지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름 곱하기 2. 뿔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 더하기 1. 뿔 때는 선생님이 뿔 때는 이렇게 했잖아. 뿔이 기둥이 너무 부러워서 지 머리를 자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둥을 부러워하니까 기둥이랑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머지 넷과 다른 거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겠죠? 4번. 오각뿔은 6개. 얘는 8개. 나머지는 다 6개입니다.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박스 떼기 문제들이라고 하는데, 박스 떼기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 거는, 지금 이런 문제들은 하나씩 해도 돼요. 뭐, 내가 D급부터 해도 되고, 기억부터 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즉, 수능을 쳐야 되는 문제들은 박스형이 나오면 무조건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지만 힌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힌트 나오는 걸 잘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은 평면 위에 한 점에서, 자, 이게 한 점에서 거리가 같은 모든 점을 이루는 도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평면 위에 한 점. 에서 거리가 모두 같은 점에 모임. 평면이 아니라 거리가 같은. 아, 이게 좀 애매하긴 하네.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이때 평면의 한 점이라고 하면 원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끈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벗어날 수 없는 거지, 이 끈을. 그럼 여기에 우리가 뭐가 생기겠어? 여기 안에 끈 안에는 다 발자국이 생기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 끈이 하나 있는데 말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 끈을 묶어놨어요. 말뚝에다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강아지 한 마리를 놨다. 이 강아지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선보다 길게 나가겠어? 못 나가겠어? 못 나가겠지. 그럼 뭐가 생겨요? 이렇게 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같은 거리는 현의 모임. 그래서 이것까지가 원이지만 이 표시는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니은은 보세요. 원리에 두 점이 호가 아니고 뭐예요? 현. 현 나왔으니까 또 현은 다른 호나 넓이나 중심이나 관계가 있다고 없다고? 없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부채꼴은 두 반지름과 호의, 여기서 두 반지름이라는 소리는 원이 있으면
반지름은 어디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만 고른다는 거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상관없이. 그러면 중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채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채꼴. 디귿도 맞고요. 그럼 기역 디귿 되는 거. 나머지는 다 틀렸겠지. 한 꼭지점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부채꼴과 활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원에서 현도 중요하고 호도 다 중요했지만 현의 길이는 가장 긴 거는 찾을 수 있거든요. 원에서 현이 가장 긴 거는 바로 뭐야? 지름과 똑같아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현은 뭐? 지름과 똑같다. 그 활골은 뭐예요? 활골은 현이거든요. 이렇게 같아지는 거는 하는 건 보세요. 활골과 같아지는 거는 아까 부채꼴은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중심을 지난다 하면 이렇게 돼야 되죠. 중심을 지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부채꼴은. 근데 이게 활골은 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돼. 활골은 선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 중심을 딱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채꼴하고 활골이 같아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지금 얘처럼. 그러니까 90도가 아니고 몇 도가 돼야 돼요? 180도가 돼 주어야 됩니다. 자, 11번 한번 할게요. 쌤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자, 뭐 찾으라고? 원래 값 찾으라고. 얘가 4x, 5x, 3x죠. 그럼 이거 다 합치면 12x인데 이게 몇 도가 돼야 된다고? 360도가 돼야 됐구나. x는 몇 도? 30도. 그럼 이제 원래 값 쓰는 거야. 120도, 150도, 90도. 그럼 360도 되죠. 요렇게 이제 각도는 다 구했어요. 됐지? 근데 넓이가 나와도 어떻게 해야 돼? 넓이도 얘들 둘이 셋이 어떻게 돼? 비율이 똑같이 됐다 그랬지. 그럼 아까 4x, 5x, 12x가 되는데 이게 얼마가 돼? 180이 되게 하면 돼. 그럼 x는 15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비율이 나온다? 다시 할게요. 비율이 나온다? 첫 번째 뭐 찾으라고? 원래 값 찾기. 원래 값은 뭘로? 미지수로 두는 거야. 그래서 비율 관계 이용하기. 비율 관계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야? 넓이. 또 중심각. 또 글자 이쁘게 적어야지 또 안 보인다고 안 적을 수 있죠. 중심각.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비율이 나오면 원래 값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원래값 4x, 원래값 3, 5x, 원래값 3x라고 할게. 그럼 합쳐서 12x가 되지. 이게 얼마? 180이 되면 돼요. 그래서 x는 당연히 15가 되겠죠. 100가지 말고 싶은 거 어디예요? a오 b지. a오 b지.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60이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우리 서로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좀 약속한 거대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180번 할게요. 아씨, 180번이란데.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선생님 색깔을 계속 바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겁니다. 자, 12번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선 나왔어. 평행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라고? 각의 크기가 일정하고 얘들의 간격이 일정하다. 자, 간격 일정한 거 가지고 내가 뭐를 구할 수 있다고?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각이 일정한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어? 우리가 각의 크기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이건 당연한 거. 그리고 원 나오면 생각해야 될 게 뭐라겠지? 중심과 반지름. 요것만 잘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요거 지울게. 써놔야 돼. 정리해놓고 써놔야 돼요. 얘가 원이니까 OC의 값과 OD의 값이 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아까 삼각형은 이름이 뭐로 정해진다고? 길이랑 변의 길이랑 각의 크기로 정해진다.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얘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여기에 있는 밑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게 되겠지? 그래서 36도씩이 될 겁니다. 36도. 그럼 당연히 여기도 몇 도예요? 이거 왜 이렇게 진하게 길게 나오냐? 두껍게 나오냐? 이것도 36도겠죠?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중심각의 크기가 나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다. 몇 대 몇? 1대 3. 그럼 이 길이 또 몇 대 몇? 1대 3. 그럼 요건 4가 될 거야. 됐지? 요것도 4가 될 거야. 왜? 평행이니까. 이것도 4예요. 그럼 이건 얼마예요? 여기까지가 24니까 24라네. 20이니까 여기도 20. 됐어요? 그럼 반지름도 구해낼 수 있는데 얘가 반지름 파이로 안 했으니까 그걸 굳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13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13번에는 정다면체 이야기입니다. 정다면체는 왜 5개밖에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 5개밖에 없나요? 왜 5개밖에 없나요? 요거를 정리해 드렸어요. 요거는 노트에다가 찾아서 지금 정리해 놔야 돼요. 분명히 내가 정리하라고 했는데 안 돼 있으면 영상을 안 본 거겠죠? 자, 13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선생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나 봐. 설명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면의 모양이 정육각형인 정다면체는 없다. 없죠.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삼각형, 사각형만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웃겨 죽겠다. 대답을 아마 못했을 거야. 이 시작으로분들. 선생님이 이거 보고 나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것도 정리 뭐가 있는지 정리해 오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각면이 모두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한 소리죠.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20면체다. 아, 요 힌트가 있네. 정오각형도 있어요. 20면체는 정오각형이죠. 그리고 정사면체는 꼭지점이 4개다. 뭐 이것도 당연한 거. 그렇죠? 5번이 정답이 되는데 정20면체가 뭐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면의 모양 3, 4, 3, 5, 3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모이는 거는 3, 3개, 3, 3, 3, 4, 3, 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20면체는 몇 개가 모여요? 5개가 모이고 4개가 모이는 건 정8면체입니다. 이게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보시면 됩니다. 자, 다면체와 다면체. 다면체는 기둥과 뿔과 뿔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모서리 얘기했으니까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네요. 모서리 예수. 자, 기둥은 이름 곱하기 얼마? 이름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기둥이니까. 그 다음에 뿔은 곱하기 2. 뿔대는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요? 기둥이랑 같아. 그래서 정답이 1번. 기둥이니까 육각이니까 6 곱하기 3이면 18이 돼야 되겠죠. 자, 15번입니다. 회전체예요. 회전체는 쌤이 늘 얘기하는데 회전축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모양이 있어. 어디 한쪽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어디에다가 여기 똑같이 선대칭 하라고 그래서 쌤이 선대칭.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요렇게 동그라미만 쳐보라고 그랬잖아. 왜 어디에? 어디에? 아유, 다 지워주면 안 되는데. 선만이 동그라미만 끄라고 그랬지. 꼭지점 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만 꺼나.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안에 있는 것들하고는 구분해 주면 되잖아.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똑같이 여기 그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을 연결할 때는 2개 연결해야 돼요. 알았죠? 그럼 안에 있는 거하고 밖에 있는 거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요렇게 되는데 얘가 지금 안에 요렇게 생기는 거야.
요렇게 생기는 거지. 자꾸 해야지 늘어요. 알았죠? 회전축은 뭐든지 자꾸 해야 냅니다. 뭐든지 자꾸 해야 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자르냐 이거 잘 보세요.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이거 한 개만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회전직이 되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본 거하고 똑같아요.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건 뭐야? 앞에서 보기. 그러니까 얘를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잖아. 그죠? 직사각형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냐면 바로 4번입니다. 평행 사변형이 아니고 사다리꼴이죠. 지금 원기둥이나 구나 원뿔이나 원뿔대나 이거 다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부피 구하는 공식인데 저희가 뭐라고 기둥이라고 기둥은 뭘 찾아야 돼요? 밑을 찾아야 돼요. 밑은 뭐예요? 합동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보여주는 거 요 두 개. 요 두 개가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체 도형은 모양을 마음대로 세워 놓을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밑변이니까 얘는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5 더하기 7 곱하기 4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건널비 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건널비 구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어요. 건널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왜 건널비에 대한 게 자꾸 하냐면, 쌤이 생각했을 때는, 건널비를 쌤이 늘 하잖아요. 입체 도형이니까 얘를 평면 도형으로 바꿔야 되거든. 근데 평면 도형으로 바꾸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겁나게 하셔야 됩니다. 겁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있으니까 뭐 할 거라고? 평면 도형으로 바꿀 거예요.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겨요. 아이고, 이쁘지가 않다, 다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럼 얘를 또 분리할 거야. 원이 엔터 거죠. 원이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어요. 작은 거, 요 큰 거. 저 원이 있으니까 얘 반지름 얼마예요? 3. 얘는 얼마예요? 6. 됐지? 두 번째는 내가 이런 모양을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없으면 쌤이. 내가 아는 모양을 만든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걸 만들면 된다 그러죠. 요 위에 있는 게 없는 거야. 그쵸? 즉, 이 점선이 있는 이유가, 여기 점선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점선 있는 거, 이렇게 있다가 선이 생기고, 점선 있는데 선이 생기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원래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우리는 여기 큰 거에서, 이 빨간색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작은 부채꼴을 빼주기만 하면 돼요. 계산이 조금 귀찮죠. 계산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얘는 9파이가 되고요. 얘는 당연히 36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큰 거부터 구해볼게요. 큰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0이고, 지금 이거는 중심각은 내가 찾을 수는 있는데, 우린 중심각을 굳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호의 길이를 알 수 있거든. 왜 알 수 있냐면, 여기 있는 호나, 여기 원의 둘레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지. 어떻게 12파이가 돼요. 그래서 원넓이 구하는 게 2분의 1 RL 있으니까 호의 길이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걸 구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R 12파이 요거 하시면 되겠죠. 영역이 그럼 이게 큰 게 나와요. 그럼 6이니까 7 중 없으니까 6이니까 72파이고, 그 다음에 요 작은 거는 여기 5고, 여기 당연히 여기는 얼마야? 6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럼 15파이가 되겠죠? 얘에서 얘 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합치고 이거 합치고 이거 합치면 되는 거야. 됐냐? 자, 얘도 똑같습니다. 우선 회전체는 어떻게 구하라고? 옆에 똑같이 구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꼭점이 이렇게 연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기는 아이입니다. 그럼 건널비가 또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분리란다. 전개해도
이렇게 생길 거야. 밑에 옆에는 뭐 옆면은 뭐 직사각형. 하기가 좀 편하겠죠. 옆면은 직사각형이니까 조금 하기가 편할 겁니다. 어이구야, 선생님이 17번에서 21번을 넘어왔네. 21번부터 풀고 위로 다시 갈게요. 아이고야, 야. 자, 그럼 이거 반지름이 3이죠? 그럼 여기까지 7이고, 아까 전에 했어요. 요건 뭐가 똑같다고? 항상 밑면의 둘레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6파이 곱하기 7에다가 3의 제곱파이. 3의 제곱파이가 몇 개 있다고요? 2개. 아래로 2개니까 2개. 요거 계산하면 21번 답 맞습니다. 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는 보시면 되게 힘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현혹되지 말고, 얘가 지금 중심에서 두고 얘를 굴렸다는 소리는 옆넓이가 굴러갔다는 거야. 밑은 아니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붙여놨다고 생각하면 돼. 이 평면도형을 요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몇 번? 4번. 그럼 결론적으로는 4번 붙였다는 거는 여기 각도가 몇 도 된다는 거예요? 90도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여기 옆면이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붙으면 딱 90도가 되니까요. 뭐 4개 붙이면 이 원이 딱 되어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호의 길이가 이 밑면의 둘레와 똑같으므로 8파이가 되겠죠. 첫 번째 알아냈어. 그럼 두 번째는 원의 둘레는 이거의 4배니까 32파이가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32파이가 나왔으니 얘의 반지름은 우리가 2파이 r 가지고 얘를 찾을 수 있으니까 r이 16인 걸 알아내버렸다고. 아이, 그럼 끝났어. 이거 정리 해놔야 돼. 그럼 끝났어. 여기까지는 4고요. 여기까지는 16이 되는 거야. 요거의 건넓이 찾으면 돼.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또 그려놨죠? 그럼 여기 몇 도? 90도. 16, 여기가 4가 되는. 이거의 넓이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원넓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1번 4파이 곱하기 제곱 16파이죠. 이건 부채꼴의 넓이가 되는데, 얘는 4분의 1 있고, 그러니까 2 곱하기 16 곱하기 파이 곱하기 4분의 1로 하면 되겠지. 됐죠? 맞는데? 아, 제곱 아니구나. 넓이니까 제곱이죠. 요거 이제 하면 우리가 64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해볼게요. 19번도 마찬가지. 건넓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개도 그린 다음에 원 넓이 구할 거예요.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9파이. 몇 개 있어? 2개. 얘가 7. 여기까지가 얼마? 6파이, 42파이. 이거 두 개 더 하면 돼. 자, 21번 회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이거 지금 19번 빨랐으면 또 보고 하세요. 뭐 크게 앞에 거하고 똑같은 문제라서 선생님이 그냥 빨리 좀 넘어갔습니다. 20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빨리 찾을게요. 5번입니다. 자, 뭐로 자야 돼? 수직으로, 회전축에 수직으로 자른다는 거는, 요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내가 비슷하다고 그랬어. 같지 않다. 기둥은 똑같은데요. 뿔 위에서 보면 밑면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뿔 때도 뭐랑 똑같아요? 밑면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의 위에서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합동이 아니고요. 닮음이 돼요. 닮음이라는 거는 크기가 다르고 모양만 같으면 됩니다. 자, 21번은 해드렸고 22번 또 부피예요. 각불의 부피.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데 여기 각불은 3분의 1만 곱하면 되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자, 밑넓이는 5 곱하기 5, 높이는 6, 3분의 1. 이거만 하면 답입니다. 자, 23번 문제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몇 개 들어가 있냐라고 묻는 문제는 우리가 몇 개 들어가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공간이 생기잖아.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얘를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거야? 녹일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녹일 거야. 그럼 뭐가 생겨? 이런 욕전에 담긴다고 생각하자. 결론적으로 뭐다? 부피를 비교하는 문제다. 부피 비교.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부피부터 구하는 거야. 우리가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도 있습니다. 문제를 못 외우면 큰일 나죠? 공식을 못 외우면. 그래서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뭐만 알면 돼? 반지름만 알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가 쉬워요. 그 두 개만 알면 되는 거야, 얘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래서 문제를 자꾸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거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돼. 우리가 하시면, 우리가 아는 대로, 쌤 늘 얘기하잖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88파이가 나와요. 그럼 얘는 한계가 얼마가 나오냐면, 똑같은 거죠.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3분의 4 파이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와요? 3분의 32파이가 나와요. 근데 지금 보세요. 최대 몇 개가 들어가니까 몇 배 차이란 거지. 그럼 288하고 파이는 똑같으니까 3분의 32가 똑같아, 안 똑같지?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같냐 이거지. 이거를 찾으라는 소리야. 이거를.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 300번 한 것 같아요. 이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둥. 안에 있는 것보다 큰 것부터 하는 거야. 9, 불.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3이 된다. 부피의 비 얘기하는 거예요. 부피의 비. 부피의 비. 그래서 원뿔이 16이에요. 16이면 이거의 2배니까 30이고요. 이거의 3배니까 54예요. 아, 3배니까 왜 54야? 48이지. 48이에요. 이렇게 돼요. 간단하죠? 파이만 붙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돼. 항상 이건 비율이 정해져 있어. 비율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공식 막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돼. 얘 부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아는 모양 한다 그랬지? 잘라야 돼. 밑에는 원뿔, 위에는 뭐? 구, 반구. 그래서 각자 하면 됩니다. 자, 반구니까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면 돼요. 반지름 6이니까 요 자리에 뭐? 6 집어넣으면 돼. 얘는 3분의 1 곱하기 뿔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6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가 8 이거 계산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이건 쌤이 뭐 크게 해줄 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